예, 이렇게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부추꽃이 참 이쁘죠? 부추꽃이 피었는데 야생화처럼 참 이쁩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부추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기에 부추를 꼭 베어줘야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부추꽃이 피는 시기가 됐는데요. 저희는 8월 15일 연휴에 잘랐던 거거든요. 잘라 먹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부추는 정말 잘 크죠. 부추처럼 잘 큰다는 얘기가 있죠. 부추는 생명력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부추가 이렇게 꽃이 필 때 부추 밑둥지를 잘라줘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꽃이 피면 모든 작물들은 모든 영양이나 에너지를 이 꽃에다 다 보내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자손 번식을 위해서 꽃들도 작물들도 이 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이나 에너지를 꽃에다 보내게 되죠. 그래서 부추가 지금부터는 이제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추를 이 상태로 계속 두면 뻣뻣해서 먹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부추를 이렇게 밑에서 잘라주면 다시 올라와서 추워지기 전에 다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연하고 맛있는 부추를 추워지기 전에 다시 한번 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요. 부추 꽃봉오리, 이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약간 매콤하니 먹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꽃봉오리를 꽃봉오리 떼가지고 전을 부쳐 먹어도 먹을만 합니다. 부추 자르는 방법은 그냥 땅바닥에 바짝 자르시면 됩니다. 자, 잘라 볼게요. 이렇게 바짝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금방 올라옵니다. 힘드니까 나머지는 낫으로 자르겠습니다. 부추를 안 자르고 그냥 두고 싶은 분들은 이 꽃대만 이렇게 따주시면 부추가 억세지는 게 훨씬 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추를 베고 난 자리에는 영양분을 좀 보충해 줘야 되는데요. 보충하는 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아궁이에서 나온 재 있죠? 재 좀 뿌려주고요. 이 아궁이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칼륨 성분이 아궁이재에는 있죠. 그 다음에 퇴비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요. 한 평에 평당 약 7kg 정도 퇴비를 보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박을 평당 약 1.5kg 정도 뿌려주면 좋습니다. 저희는 부추가 많아서 한 줄만 베고요. 나머지는 두고 그냥 해 먹으려고요. 부추 꽃을 따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두면요, 까만 씨가 달리거든요. 그 씨를 받아서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번식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씨를 파종하면 한 6개월 이상 지나야 어느 정도 커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가장 빠르게 번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뿌리를 가지고 나누게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좋죠. 근데 이제 뭐 뿌리를 구하실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씨로 번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봄에 씨를 파종을 하면 그해 8월쯤 가야 어느 정도 수확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쯤 가야 꽃이 핍니다. 2년이 넘어야 꽃이 피거든요. 부추를 번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뿌리를 가지고 포기 나누게 하는 게 가장 좋고 빠릅니다. 부추가 꽃이 필 때 부추를 꼭 잘라줘야 되는 두 가지 이유. 부추가 너무 질겨져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어줘야 되는 거고요. 부추를 지금 베어주면 추위가 오기 전에 부드럽고 맛있는 부추를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